중급 4년 12월 17일 해피밸리 고급 주택가를 지나가던 44세의 청소부 링커운은 TV 상자로 보이는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에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15에서 16세로 보이는 소녀였으며 사망 원인은 목 졸림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시신에는 사망 전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지만 특정한 추가 범행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광저우 출신의 16세 학생 비호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현장 근처에 야간 수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가 발견된 상자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상자가 발견된 곳이 곧 범행 현장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해피밸리 종이 상자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에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했지만 주요 단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친구 천빙빙은 사건 하루 전날인 12월 16일 그녀와 만날 약속을 했으나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평소 안메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사건 현장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상자와 동일한 상자가 가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상자에 사용된 테이프와 가게에서 발견된 테이프가 일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가게가 사건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밤 가게에서 일한 유일한 직원은 26세의 오양빙이었습니다. 시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269개의 섬유 조각을 발견했으며 그중 7개는 오양빙이 입었던 옷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왼손목과 등에 발견된 테이프 자국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용된 테이프와 유사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오양빙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오양빙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비호간을 만났고 이후 어떤 이유로 그녀를 강제로 제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시신을 종이 상자에 넣어 사건 현장 근처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1975년 3월 27일 경찰은 오양빙을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법정에서 오양빙은 일관되게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신문과 다양한 조사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전 사건에서 사용한 심리적 전략을 적용하며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그의 입장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법원은 오양빙을 주요 용의자로 확정했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977년 2월 9일 그의 형량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 사법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사건에는 목격자가 없었고 명확한 증거도 부족했으며 주로 법의학적 조사 결과에 의존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대중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양빙의 아내인 장금봉은 유명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원래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양빙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홍콩 경찰은 여러 부패 스캔들과 의혹에 휘말리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홍콩 시민들은 어떤 세력이 경찰을 매수해 오양빙에게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일부 세부 사항, 예를 들어
오우양빙의 복장과 일치하는 섬유나 피해자의 사망 시간이 불분명한 점은 여론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홍콩 사법 역사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과 미스터리가 얽힌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경찰이 오우양빙과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주변 사람들에게 간단히 질문했을 뿐 오우양빙의 친구나 옛 학급 친구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개인 물품이나 피해자의 손자국을 아무 데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시체를 담고 있던 박스에서조차 그녀의 손자국은 없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오우양빙은 당시 갓 결혼했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정부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죽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 배심원 전원은 오우양빙이 범인이라는 결론에 100% 일치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보통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홍콩은 부패 반대 운동이 한창이었고 경찰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건을 철저히 처리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홍콩 시민들은 사건 처리에 급하게 진행된 부분과 수사의 부족함이 이 사건의 잘못된 처리로 이어졌다고 의심했습니다. 홍콩의 여러 거리에는 오우양빙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청원 문서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변호사,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우양빙을 변호한 변호사 호옹리에트는 그에게 과실치사죄로 죄를 인정하고 형을 줄일 것을 권유했지만 오우양빙은 여전히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그가 실제로 무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후 오우양빙은 평생형으로 감형되었고 교도소에서 좋은 태도로 재활을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동하고 공부하며 많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태도 덕분에 그는 많은 수감자들과 교도관들로부터 호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무죄라고 믿었지만 사건은 다시 조사되지 않았고 결국 28년 후 그는 사면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장김풍은 긴 시간 동안의 투쟁에 지쳐 1981년에 이혼을 결심하고 딸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오우양빙 치앙이 출소했을 때 그는 가족이 모두 떠난 고독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이 사건에 대해 묻자 그는 그저 지나간 일이라며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후에 오우양빙 치앙의 두 번째 아내인 정정정은 남편의 이야기와 다른 유명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1977년 1월 1일 이전의 경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지 않게 결정했습니다. 즉, 오우양빙 치앙의 사건은 다시 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과 물음표를 남긴 채 묻혀버릴 수밖에 없고 진짜 범인을 밝혀낼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비밀과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오우양빙 치앙 자신도 모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자백서에 서명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억울하게 갇힌 시간에 대해 반대하거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심리 상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홍콩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이한 사건 중 하나로 많은 미해결의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우양빙 치앙의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는 28년을 복역하고도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양빙 치앙이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급하게 결론을 내린 부실한 수사 시스템의 희생자인 걸까요? 사건에서의 증거 불일치와 수사상의 부족함이 여론을 통해 많은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에도 홍콩 정부가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오양 빙치앙은 사면되어 풀려났지만 그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며 지울 수 없는 심리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남자가 억울하게 기소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정의와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충분한 증거 없이 급히 내린 판결의 결과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절대로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미스터리와 복잡함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었어도 오양빙 치앙의 사건은 우리가 종종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양빙 치앙이 정말 무죄일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사법 시스템의 희생자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다른 기이한 사건을 함께 탐구해보세요.